세금은 높으면 하지 말라, 낮으면 하는 건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코어인데 여기도 갑툭튀 묵은본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배당이 완전 판이 깨졌고 배당 분리 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5천이 매우 멀어졌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한 주간 세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고 더민주 신임 당대표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바로 직전에 한 2, 3일간 약 10명에 가까운 더민주 의원들이 세법 개정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만 좀 다들 여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세법 개정 내용들이 통과된 게 있는데, 이런 세법이라는 건 결국 운동장을 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거,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개만 갖고 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거의 이슈의 블랙홀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을 한 것입니다. 2022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주주 기준을 올려줬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이 당대표였던 시기였고요. 22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도 2022년 이후의 세법에 대해서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0억으로 높여놨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금 10억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평균주택 가격이 13억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자냐 한 주식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연말 특히 11월 12월이 되면 그냥 개인이 좀 팔아요. 연초에 다시 삽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를 노리고 약간의 트레이딩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롱텀하게 보면은 큰 의미는 없죠. 그러나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좀 들어왔던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려는 사람들은 이런 자잘해 보이는 이런 이슈 하나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게 진짜 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던 돈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같이 주식시장이 소위 거의 4% 가까운 폭락을 하는 거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개인들도 국장에서 뭐하나 그냥 미장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리기는 했습니다. 이 이슈가 증시를 살리는 게 진심이냐 아니냐로 약간 와전이 된 감이 없진 않지만은 결국 더민주와 현 집권 그 정부에다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살리고 싶은 생각 맞아?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대면서 그게 연말 연초 효과밖에 없고요, 또 주가 하락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찾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진정성의 의심을 굉장히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은 진정성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종료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외국인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고 있냐면 올해 한 1,900만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리고 1,9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피부과 같은 데를 가는 거는 거의 저희가 동남아에 가서 태국이나 베트남 가서 그냥 일반적인 숙소 앞에 마사지 샵을 가는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피부과를 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코스고 우리나라에 피부과 3,000개 이상 있고 그중에 상위 1,000개가 이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A급 이상의 피부과인데, 이들에게 피부 시술을 받게 되면은 부가세, 저희는 이제 부가세를 내는데 외국인 대상으로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환급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외인 기준으로는 좀 비싸졌죠. 지금은 저희가 외국인 기준으로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니까 면세처럼 완전 100% 면세는 아니지만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부가세를 다 내라고 하면은 외인 기준으로는 피부과가 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마사지 기준으로 6만 원, 6만 6천 원 된 거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는 거고 금액도 안 커요. 안 큰데 한국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니 뭐니 해가지고 뭔가 뷰티, 미용, 의료 이런 쪽으로 외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말 왜 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쓰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건데, 하여튼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확실히 기재부 그 세제실이 부동산에 매우 우호적인 거는 여러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소형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세액 감면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거나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4년, 10년 이상 30에서 75% 1호를 임대를 하면 세액 감면을 받고 있어요. 75%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이죠. 2호 임대하면은 20에서 50% 받고 있고, 이거 25년 올해 말까지인데 또 28년 3년 연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연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소형주택에 안정적인 공급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런 소형주택에 안정적으로 공급 지원하고 이런 거 다 세액 면제해주고 여기다가 정책 전세 자금 대출을 100%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다 전세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조세의 라인은 그냥 자기만의 나라에 살고 있어. 어쨌든 이것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배당 분리가 35%가 됐습니다. 원래는 2천 이하 14%, 2천 3억 이하 20%, 3억 초과 35였습니다. 3억 초과에 대해서 25가 원안이었고요. 근데 25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가 25기 때문에 배당과 대주주 양도세가 25로 맞춰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금투세거든요. 금투세가 별게 아닙니다. 그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세액을, 손실이랑 이익을 다 합쳐가지고 손익통산한 다음에 동일세율을 매기는 게 금투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일세율을 매겨야 되는데 주식 양도는 25고 배당은 35니까 나중에 더민주도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금투를 가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일본과 미국식 금투세는 배당이든 양도든 다 22%를 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식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배당에 대해서 더 뭔가 이쪽에 대한 투자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툴을 잘 만들어 놨고, 이거를 잘 활용했어요. 근데 저희가 배당이 49.5%를 내니까 그거를 양도처럼 낮춰달라는 거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뜬금 진짜 근본 없는 35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35라는 숫자는 진짜 근본이 없는 갑툭튀 숫자거든요. 이런 갑툭튀 숫자를 낸 거는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숫자인데, 이런 숫자들은 결국 파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함정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최대 주주들이 배당을 할 만한 유인이 없는 거죠. 배당은 법인세를 다 낸 세후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냥 대주주가 배당을 안 해버리면 배당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유인이 높아져서 법인세를 다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1000억을 벌었는데 260억을 냈고 740억 남았죠. 740억 남은 거에서 우리 배당하지 말자? 그럼 배당세도 없는 건데, 배당이 이제 20%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럼 우리 한 240억 배당하자 하면은 그 배당한 걸 가지고 주주는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는 그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하니까 배당소득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세제를 낮추면은, 저희가 취득세를 낮추면 취득을 잘하고 보유세를 낮추면 보유를 잘하는 것처럼 배당세를 낮추면 배당을 잘할 겁니다. 지금 배당세가 높으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5월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랑 간담회할 때 배당을 왜 안 하는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상한 말 하던데, 배당세제가 높으니까 배당을 안 하는 겁니다. 배당 낮아보세요. 그럼 배당하는 거죠. 지금 취득세 중과하니까 취득 잘 안 하는 것처럼 세금은 높으면 하지 말라, 낮으면 하는 건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코어인데, 여기도 갑툭튀 묵은본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배당이 완전 판이 깨졌고, 배당 분리 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5천이 매우 멀어졌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돼야지 그 코스피 5천으로 돌아가는 엔진이 작동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죠. 국토부가 이제 프로젝트 리치에 대해서 현물 출자 과세 특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현물 출자한다는 거니.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 돈으로 자본금을 설립해야 되는데,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땅을 내면은 그 땅을, 현물이죠. 이 땅을 그 출자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현물 출자인데, 이거를 해줬을 때 이 땅을 주식으로, 결국 금융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그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처분하게 되는 거니까, 본인이 10억에 샀는데 지금 100억이 된 오래된 도심지 땅이 있어요. 이거를 100억으로, 시가 100억으로 개발하고 싶어. 근데 개발하려면 SPC 만들고 금융자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100억에 대한 매각 차익이 발생하고, 그럼 9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민간 소유주 입장에서 그냥 나대지로 납두는 거죠. 왜냐면은 보유세도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고 싶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리치란 걸 만들었는데, 프로젝트 리치에 그 100억이 된 비싸진 그놈을 출자하면은, 그러면 이게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너가 이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이게 나중에 주식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리치는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할 거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연구 소유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냥 그 연구 소유하는 기간에는 요 양도세는 안 내도 된다고 과세 이연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28년까지 3년 동안 26, 27, 28, 3년간 진행이 되는 건데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심 내 민간이 소유한 공공이 아닙니다. 도심 내 민간이 소유한 그런 복합 대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 민간에게 그 프로젝트 리츠에 출자했을 때 양도세를 안 걷을 테니까 나중에 이연을 해줄 테니까 지금 프로젝트 리츠에 맡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도심 내 민간 소유 토지들을 프로젝트 리츠에 개발 위탁 의뢰를 하는 게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세금을 안 내준다고 하니까 또 내년부터잖아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 리츠법이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11월부터 가동되고 내년부터 현물 출자를 받으면은 양도세 전부 이연하겠죠. 이제 하반기에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6월 달 기사 기준으로 프로젝트 리츠로 몰린 게 35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그 정도인데 통과가 된다 치면은 앞으로 민간 땅을 대신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 같고요. 결국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도심 내 공공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은 많죠. 사실 다 민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민간이 갖고 있는 거 대신 개발해 주는데 양도세 나중에 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인센티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세 환원한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국장의 개인들이 그 지금 뭐 세법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질려버렸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민주는 기재부를 컨트롤을 못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홍남기 컨트롤이 안 됐어요. 기재부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2017년 8.2 대책, 9.13 대책, 그 다음에 2019년 12.16 대책 이런 정책을 냈을 때 2020년 7.1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항상 어디 뒷구녕을 만들어 놓은 형식의 정책을 많이 잘 짰어요. 특히 그 안에는 뭔가 이념화된 사람도 많다 보니까 조선 유림 같은 기재부 세제실의 의견에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21세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세제도가 아니고 이런 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제에 대해서는 다 개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꼬여있는 이런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복잡한 상태로만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국세청이든 세제실이든 이쪽 라인 사람들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결국 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제가 자기한테는 유리하죠. 누가 불편하냐? 국민만 불편한 거거든요. 왜냐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왜 복잡하냐? 세제가 복잡해서 그런 건데 그냥 다른 나라의 경우에 세제가 그렇게 복잡하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일본 가셔가지고 일본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서 살면서 주식을 하든 배당을 받든 아니면 거기서 파생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금융투자 소득은 다 통산된 다음에 22% 단일과세를 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게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주식은 대주주냐 아니냐 기준 찾아야 되고 배당은 또 2천만 원 넘냐 마냐 5만 이렇게 쪼개난 파편화된 세금 때문에 그냥 저희만 복잡한 거거든요. 부동산 대출 제도가 복잡해지기 전에는 부동산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대출 상담사 없이 부동산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세무 상담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은 어려워져야 되는데 왜 더민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 세제실 조선 유림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세법에 속아가지고 항상 더 개판을 만들어 놓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이제 적당히 해줘야지 이걸 또 형해 약간 이러면서 이제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원도 10만 명이 대주주 양도세 청원을 했는데 양도세만 문제가 아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천진난만하게 양도세만 문제니까 양도세만 고쳐야지 이렇게 한다면 진짜 한심한 거고요. 이 주식을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공감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감을 얻은 생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는 지금부터 쉴 틈 없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뭐 더민주가 지난주에 한 일을 생각하면은 진짜 기가 차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은 국민 삶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좋아진 거는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니까 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부심 채널 보시는 분들이 특히 마지막에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